먼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지금 충분히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또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 방식대로 또 안 할 수도 있으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때 기울기와 y절편이랑 그 다음에 x절편 그 세 개를 빠르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이미지로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울기, 그 다음에 y절편, x절편을 이렇게 기억하자라고 했죠. 표시해 볼까요?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게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a요.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 친구가 y절편이죠. 다음에 a분의 c 이거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 친구가 x절편입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저렇게 보려고 노력하시길 바래. 알겠지? 넘어갈게요. 다음 대표점이라는 거 생각해 볼게요. 중요한 점 이거야. 중요한 점. 중요한 점이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알고 있는 도형이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도 도형으로 인정합니다. 직선도 도형이야. 다음 두 번째 원이 있을 거야. 원. 저번 시간까지 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차함수야. 이차함수도 도형이라고 인정하자고.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예요? 당연히 중심일 겁니다. 맞죠? 중심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점은 중심이야. 그 다음에 이차함수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꼭지점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걸 대표점이라고 얘기하겠다고. 직선은 사실 뭐 이렇게 뭐가 중요하다라고 보기가 애매합니다. 기울기가 더 중요하지 뭐 점이 중요하진 않는데 그냥 이렇게 쓰면은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좌표표면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뭔가 눈에 딱 띄는 점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y절편 맞죠? 그 다음에 x절편. x절편과 y절편이 좀 중요한 점으로 여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점이라는 걸 절편이라고 해볼게요. 될까요? 중요한 점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중요한 점은 저런 점이 있다 라고. 괜찮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도형을 이동시킨다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입니다. 먼저 평행이동부터 할게요. 평행이동의 평행이 뭐냐면 축과 평행한 이동. 축과 평행한 이동이야. X축과 평행한 이동, Y축과 평행한 이동. 알겠지? 그러면 평행이동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점 평행이동이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 평행이동이 있어. 됐나요? 점을 평행이동할 때와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가 좀 달라. 이미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도 해.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 점 평행이동은 그냥 내가 말하길 정상적인 상황이야. 하지만 도형 평행이동은 비정상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때 상식적이지가 않아. 먼저 점 평행이동. 예를 들어서 점을 x, y라고 할게. 저 친구를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1,2라고 하는 점을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2라고 하는 저 친구를 가지고 x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x에다가 2 더하시면 되고 y방향으로 5만큼 내려갔으니까 맞지?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하시면 돼.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얼마야? 3,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을 거라고. 맞나요? 그냥 보이는 그대로 액션을 취하면 된다고. 맞지?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면 이 점을 x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x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되고 y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된다고. 맞나요? 정상적이라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야. 괜찮지? 근데 도형평행이동은 좀 달라. 예를 들어볼게. 우리 최근에 원 계속했으니까 원으로 갈게요. 저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야. 그 원을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런 원이 될 거야. 맞지? 그럼 중심이 1,2에서 3, 마이너스 3으로 바뀐단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연두색이라고 하는 저 친구의 원의 방정식을 써볼게. 반지름은 1이라고 하자. 그럼 얘도 반지름 1일 거야. 평행이동하면 뭐가 안 변해. 따라서 여긴 이 친구는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맞나요? 맞죠? 근데 평행이동된 결과를 보면요. 얘 같은 경우는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이 도형식에서는 x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다가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빼기 2를 대입해야 완성이 돼. 그렇잖아. 이렇게 살아왔잖아. 맞지?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면 아니 y에다가 y 마이너스 5를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y 플러스 5를 대입해야 논리가 맞아. 그러니까 이 부호가 바뀐 친구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느낌이라고. 이걸 내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지금 어차피 백날 얘기해봤자 이걸 이해시키려고 해도 결국엔 암기거든? 이해는 내가 9월달에 암기시켜 드릴 테니, 이해시켜 드릴 테니 일단 암기하세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알았죠? 이건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사실 그때 알려줘도 어차피 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거야. 우리는 문제 풀기 하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얘는 도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비정상적으로 처리한다. 무슨 얘기지? 도형식이라는 걸 이렇게 써볼게. 얘랑 얘를 구분 지어야 돼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모든 친구를 다 x, y라고 하는 글씨를 왼쪽으로 넘긴 표현이야. 저런 것처럼 일반형처럼.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일로 넘기면 저렇게 될 거야. 이런 친구를 만약에 x방향으로 a만큼 y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쓴다고.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이게 아닙니다. x 오른쪽에 빼기 a를 붙인다가 아니야. 이게 x야 지금. 알았지? x를 없애고 평행이동 되면 x 빼기 a라는 친구를 다시 붙이는 느낌이야. 알았지? 절대로 여기다가 빼기 a를 붙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x라는 저 자리에다가 x 빼기 a를 대입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 마인드를 잡아야 돼. 괜찮아? y 자리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거야. y 빼기 b를 대입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x라는 친구를 지우고 x 자리에다가 x 빼기 a를 대입하는 거고 y라는 친구를 지우고 y 자리에다가 y 빼기 b를 대입하는 x선 이게 도형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야. 이 비정상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부호가 바뀌고 있으니 얘는 비정상 느낌이라고 인정하자고. 얘는 정상적인 상황일 거고. 맞죠? 이건 뭐 부정 못할 거고. 점평행이동은. 알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 이 세 개 있잖아요. 직선이랑 원이랑 2차 함수 저 세 개 있죠? 저 세 개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예요. 두 번째, 평행이동을 했을 때 괄호 1번 직선 두 줄 띄고 괄호 2번 원 두 줄 띄고 세 번째 2차 함수. 평행이동을 했을 때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거야. 원을 평행이동했을 때 변하는 요소와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거야. 알겠지? 세 번째 2차 함수도 변하는 요소랑 변하지 않는 요소가 있을 거야. 괜찮을까요? 이거를 먼저 정리를 해보자고. 먼저 변하지 않는 것부터 할 거고요. 원이 되게 예뻐서 원은 되게 예쁜 거예요. 원이 되게 예뻐서 원부터 할게요. 자, 변하지 않는 건 당연히 반지름이죠. 반지름 변하지 않아요. 느껴지시나요? 반지름 안 변하죠? 당연한 거지만 이제는 이걸 진짜 그냥 머리에 박으라고. 알겠지? 다음 직선은요. 요런 직선을 아무리 평행이동해도 기울기 안 변해요. 맞죠? 기울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울기 변하지 않아요. 이차 함수는요.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위에 계속 있어요.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킨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즉, 이 폭은 변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폭은 변함이 없다고 해서 폭이라고 할게요. 이 폭, 그릇의 크기는 누가 결정하죠? 2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최고차의 계수가 1이면 이 친구는 최고차의 계수가 2분의 1이고 뭐 이런 걸 거야. 맞죠? 그런 느낌이야. 중학교죠? 아무튼 폭이 변함이 없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 2차의 계수 변함 없습니다. 평행이동한다고 해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됐죠? 변하는 건 뭘까요? 2차 함수 보시면 저기서 저렇게 변해요. 그럼 지나는 점 다 변하죠? 다 변해요. 맞죠? 근데 이 모든 점을 보겠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대표인 점만 보겠다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표인 점이 지금 그대로 평행이동하고 있죠. 물론 다른 점들도 다 평행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난 이거에 관심을 갖겠다고요. 이거에 관심 갖겠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을 가지고 얘기할게요. 점은 변하죠. 그래서 얘는 꼭지점 변해요. 오케이? 원도 보세요. 원도 당연해요. 원이 이런 원 있어요. 이 친구를 x방향으로 얼마만큼, y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시킬 때 애매하게 이런 점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중심 가지고서 대화해요. 중심 연결해서 이렇게 평행이동시킨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변하는 거에 대한 요소 모두 다 변하겠지만 이 친구는 중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심 변한다. 직선은 x축, y축 이렇게 하셨을 때
기존에 있던 이런 직선이 평행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럼 기존의 절편이 또 절편이 될 수는 없죠. 될 때도 있겠지만.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절편으로 인정하겠는데 이 변하는 거는 모든 점이 다 변해요. 지나는 점 다. 선생님 얘도잖아요. 아 맞아. 얘도 다 지나는 점 다 변하는데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이 중심과 꼭지점이었는데 얘는 지나는 점 다 변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고. 기준을 잡을 게 없어. 그래서 얘는 문제 풀 때 고민을 잘 안 할 거야. 직선에 대해서는 변하는 건 다 변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기울기에만 관심 갖자. 직선은.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이 평행이동되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차 함수가 평행이동을 하면 이 느낌을 기억하시고 직선이 평행이동하면 얘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고민 안 해도 돼요. 알겠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고 다시 돌아오시죠. 책으로 올게요. 119페이지. (47번) 대표 유형 괄호 1번입니다. 평행이동 x, y에서 x 빼기 1, y 빼기 5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앞에 f 이런 거 안 써 있죠? 이건 점입니다. 맞나요? 점 평행이동은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이죠. 그쵸? 정상적으로 보세요. x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방향 얼마만큼? 마이너스 5만큼. 맞니? 정상적으로 본다라는 시선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점 평행이동인지 도형 평행이동인지를 꼭 확인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평행이동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라고 일단 읽으실 수 있어요. 맞죠? 그때 그 친구가 뭐가? a, 9라는 점이래. 마이너스 9, b로 평행이동할 때 스몰 a 값이랑 스몰 b 값을 구해줘봐 라고 했어. 그럼 기존에 있던 이 친구를 x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소리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게 이거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a는 마이너스 8이겠지 뭐. 맞지? 괜찮지? 그 다음에 9라고 하는 친구가 1로 넘어가는데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마이너스 5를 더하시면은 4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셨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점 평행이동을 이렇게 읽자라는 얘기야. 괄호 2번 6, 마이너스 1을 점 4, 0으로 평행이동 시킨대요. 그럼 당연히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방향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한 관계다 라고 세팅하자고. 됐죠? 괜찮지? 그럼 당연히 3,0이라고 하는 3,2라고 하는 친구는 x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1이 되겠고 y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답은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대표형 48번. 자, 3,1이 있어요. 얘를 마이너스 1,7로 움직이는 상황이래. 역시나 이거 보고서 평행이동 관계를 느껴야 되는데 점 평행이동이니까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4만큼 y방향으로는 6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보자고. 그때 직선 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저 직선이 뭘로 움직여지냐면 x 플러스 5y 빼기 12는 0 이렇게 옮겨진대. 뭘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셨을 때. 동의하세요? 저렇게 평행이동하면 저렇게 옮겨진대. 그럼 우리는 이건 도형이잖아.
점이 아니지. 직선이야. 도형을 평행이동한 거니까 x에다 뭐 대입하면 돼? x 플러스 4 비정상. y에다 뭐 대입해야 돼? y 빼기 6을 대입하면 된다고. 맞나요? 그걸 잘 정리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행이동한다라고 해서 직선은 기울기가 안 변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1, 5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이야. 그럼 당연히 이 친구도 마이너스 5분의 1이어야 되는 거니까 계산을 안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5야. 이것 때문에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이런 걸. 알겠죠? 먼저 이렇게 선수 작업을 하라고. 그럼 A는 5인 거 맞지? A는 5야. 이제 B만 잘 구하면 돼. 이 친구를 실제로 평행이동하세요, 그냥. X자리에다 뭐 대입한다고? 비정상. 알았지? 알았어? 비정상. 그 다음에 5 온 거 알아? Y자리에다가 비정상. 알았지? 그 다음에 플러스 B는 0. 얘 정리한 게 이거라고. 빠르게 상수항만 정리하겠습니다. 상수항만 볼게요. 4. 얘랑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0. 플러스 B. 너가 마이너스 10이다. B를 구하자. 이거야. 알겠지? A값, B값 그렇게 구하시면 돼. 알았어? 느낌 뭐지? 개념 설명과 지금 잘 이렇게 연관성 있게 보셔야 되는 거야. 넘어갈게요. 49번 갑니다. 평행이동 x, y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5야. 그건 점을 의미해. 점은 정상적으로 읽어야 돼.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한 거구나 라고 인식하시라고. 알았지? 이랬을 때 원 그 친구가 그렇게 평행이동이 된대. 그러면 원이 평행이동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이게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구나. 맞나요? 반지름은 변함이 없구나. 그 다음에 중심만 변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자고. 알겠죠? 그럼 반지름은 변함이 없어. 근데 뭐 딱 봤더니 평행이동 된 반지름을 봤더니 루트 3이야. 그럼 기존에 있던 그 원도 반지름은 루트 3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그 원의 방정식의 중심 구할게요. 2, 마이너스 1. 됐나요? 2, 마이너스 1. 괜찮아?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때 반지름을 구할게요. 반지름 제곱은 얘 제곱하면 4, 얘 제곱하면 1 빼기 상수항. 이거야. 이게 얼마라고? 얘가 얼마라고? 3. I제곱은 3. R은 루트 3이니까. 맞지? 여기서 바로 A를 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A는 얼마? 2. 괜찮아요? 됐죠? 이제 B 구할게요. 이 중심을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최종적인 그 평행 이동된 그 원의 중심이 나오실 거라고. 맞아요? 중심은 점이니까 점 평행 이동하시면 돼요. 그 점이 몇 콤마 몇이 돼요? 4 마이너스 B가 된다고. 실제로 X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되고 Y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이동하면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6일 거라고. 됐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친구를 해설지 같은 거 보면 X자리에다가 X 빼기 2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 Y 플러스 5를 대입해서 굉장히 어렵게 푼다고가 아니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중심 가지고만 대화해야 된다고. 중심 가지고만 대화하시고 반지름 가지고만 대화하시라고. 제발. 이렇게. 알겠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괜찮죠? 평행이동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칭이동 할게요. 다시 개념으로 오세요.
자, 대칭이동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도형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점 대칭이동과 도형 대칭이동은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점 대칭이동부터 할게요. X축, Y축 그릴게요. 지금부터 저는 2,1이라고 하는 점을 대칭시키겠습니다. 알겠죠? 2,1이라고 하는 점을 대칭시키겠습니다. 어떻게 대칭시킬 거냐면 X축으로 한번 대칭시킬 거고요. 알았죠? Y축으로 대칭시킬 거고요. 원점 대칭시킬 거고요. 3개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뭐였냐면 Y는 X 대칭시킬 거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시킬 거예요. 5개 말씀드렸어요. 종혁 씨 말해보세요. 5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오케이, 잘했어요. 이거 많이 봤죠? 엊그저께? 이게 대수에서도 적용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기초예요. 다. 알겠지? 자, 다시 말할게요. 이 5가지는 일단 왜 말하냐면 이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바로 할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3,2 대칭 이런 걸 할 건데 그건 바로 못해요. 근데 0,0 대칭이나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공식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세요? 공식화 시킬 거예요. 알겠죠? 갑니다. 먼저 2,1을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2,1을 X축 대칭할게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와 요만큼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대칭 아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대칭한 게 뭐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막 유치원 가서 영어 배웠나요? 애들 다 했다고 하던데 스케치북 이렇게 만들어서 반으로 접고 물감 뭐 이지랄로 이렇게 묻히고 노란색 묻히고 빨간색 묻히고 그래서 이게 접어 여기 막 붙고 이런 또 나만 했어요? 또 옛날 사람이에요? 뭐 나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비를 못 그리겠다 내가 지금. 아무튼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칭이야 뭐 이지랄 하는 거라니까. 나 요즘에 그 애기 책들 보면 비슷한 거 있어. 막 이렇게 뭐 접어보세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야. 그런 게 대칭이라고. 그래서 이 점을 물감으로 칠해 또는 뭘로 칠해. 그래서 요걸로 접는 거야. 그럼 당연히 요게 똑같은 점이 꽂힐 거라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랑 그래 요만큼의 길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괜찮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거는 알겠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다라는 거 다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얘는 잘 생각 안 해. 이거 수직이야. 알겠죠?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요선 있지? X축과 수직이야. 당연하지. 근데 중요해. 알겠어요? 중요해. 이 소리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됐죠? 그럼 요 점에 이게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 뭐 계곡에서 수업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2, 마이너스 1이겠죠. 왜? 이거의 길이랑 이거의 길이랑 같고 X좌표가 동일하고 Y의 부호만 바뀐다. 맞나요?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뀌어요. X라는 내 단어를 말했죠. 그럼 반드시 그걸 반대인 부호가 바뀐다고. 알겠지? 다음 Y축 대칭 요 점이야. 역시나 요 길이 같고 여기 수직이야. 그건 안 할게 이제. 그럼 당연히 Y좌표가 똑같아. X의 부호가 바뀌어. 이렇게. 괜찮으신가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원점 대칭 해보자. 원점 대칭은 원점으로
대칭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겠지? 원점에 대해서 길이가 같을 거야. 수직은 없어. 점대칭이니까. 근데 이 원점 대칭이 Y축 대칭하고 동시에 X축 대칭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또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한 번에 가는 것도 맞지만.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생길 거야. 약간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X축 대칭한다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너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원점 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다.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진짜 본질은 원점 대칭은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원점 대칭은 180도 회전이라고 인지하세요. 180도 회전. 180도라는 거는 완벽하게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뒤집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여기. 이 버튼이 있는 친구가 180도 회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맞나요? 요즘에 그 짤들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던데 아 얘가 군대를 갔다 오더니 360도 변했다. 안 변했다는 소리입니다. 360도 안 변했다는 거 그냥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맞지? 표현 잘해야 돼. 180도로 변했다는 건 옛날에 망나니였던 애가 멀쩡하게 돌아왔다. 뭐 이런 거잖아요. 360도는 망나니가 됐다. 다시. 원점 대칭은 180도 변했다라는 느낌이라고.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림이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뭐 밥그릇 같은 느낌이 있었어. 이 친구를 원점 대칭 시키면 이렇게 생긴다고.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꼭 기억하세요. 어려우세요? 안 어렵잖아요. 180도 회전. 아까 다 해줬잖아. 맞지? 괜찮죠?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표정을 보면 이게 모르는 표정인지 심각한 표정인지 집중하고 있는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자. 됐죠? 그러면 다시 누가 원점 대칭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라고? 강태환! 지금 눈을 감으면 안 되지. 누가 원점 대칭이 뭐냐고 물어봤어. 뭐라고 할 거야? 이렇게 말 안 할 거면 나한테 배웠다 하지 마. 알았지? 나한테 배웠다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나한테 배웠다고 말하려면 이렇게 말하세요. 좋아요. 자, 이제 y는 x 대칭할게요. y는 x 대칭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y는 x라는 직선 그릴게요. 그러면 이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보시면 이렇게 될 거야.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질 거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맞지? 그래서 최종적인 점이 요 점이 필요한 거야.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수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여기도 수직이라는 점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수직입니다. 그럼 얘가 수직이고 보세요.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보라색 선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얘가.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 나왔으니까 뭐가 떠오르셔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랑 같은 길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 여기 직각이지. 이쪽에다 수선을 내리면 여기 직각이라고. 맞아? 그러면은 여기 R, H, 뭐 RH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S.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다. 이 길이랑 이 길이 같다. 그러니까 합동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야. 알겠어요? 결과적으로 요만큼의 길이가 2고 이만큼의 길이가 1이 되겠고, 이 친구도 이만큼의 길이가 1이고 이만큼의 길이가 2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너라는 점의 좌표는 결과적으로 1,2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1,2, 2,1이어서
x랑 y랑 자리 바꾼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맞나요? y는 x 대칭이면 뭐라고요? x랑 y랑 자리 바꾼 친구가 돼요. 얘가 3,4였으면 4,3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y는 x 대칭이면 공식화 시키면 뭐라고요? x랑 y랑 그냥 자리 바꾼 값이다. 이렇게 인정하자고요. 너무 길어집니다. 굳이 다 뭐 이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갈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하신다면 이걸 한번 쪼개보시면 y는 x 대칭 시키고 부 바꾼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 본질이 똑같거든요.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바뀌어요. 이 친구를 이렇게 대칭 시키시면 역시나 여기가 수직이 되겠고요. 너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알겠죠?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이해시켜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제 암기입니다. x축 대칭이면 뭐 한다고? y의 부호 바뀐다. y축 대칭이면 뭐라고? x의 부호 바뀐다. 원점 대칭이면 뭐라고요? 둘 다 부호 바꾼다. y는 x 대칭, 자리 바꾼다. x, y. y는 마이너스 x 대칭,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꾼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도형 대칭 이동 비슷합니다. 그 도형을 fx, y는 0이라고 아까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1번 x축 대칭, 2번 y축 대칭, 3번 원점 대칭, 4번 y는 x 대칭, 5번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고. x축 대칭 f 뭐라고? y의 부호 바꾼다고. 맞나요? 그러면 실제로 인쇄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케이? 근데 얘는 도형이잖아. 다시 말할게. 이거의 부호만 바꾸는 느낌으로 하면 틀릴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기 y를 갖다 버리고 다시 새롭게 마이너스 y를 집어넣고 있다고 그렇게 잡아주세요. 알았죠? 도형일 때는 아예 그냥 그 덩어리를 지우고 새롭게 부호 바꾼 층을 넣은 거라고 생각해주세요. 알겠죠?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저렇게 안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y축 대칭은요. 그런 의미로 얘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원점 대칭이에요.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요. 괜찮나요? 네 번째요. y는 x대칭이라는 친구는요. x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x를 대입해요. 물론 x랑 y랑 자리 바꾸는 거 맞기는 해요. 근데 x자리에다가 y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x를 대입한다고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f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고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네 번째, 내가 이걸 안 지운 이유는 재활용하려고. 여러분들은 쓰세요. 네 번째, 대칭 이동을 하면 이것까지 설명하고 잠깐 쓸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원부터 할게요. 저는 원을 좋아해요. 원이라는 그림 자체가 다 대칭적이에요. 어떻게 대칭을 하던 저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반지름은 안 변해요. 그리고 대칭시키면 당연히 중심은 변하겠죠. 중심 변해요. 모든 점 다 변해요. 근데 중심에 꽂히겠다고 우리가.
이차 함수 꼭지점 변할 거예요. 직선 지나는 점 다 변해요. 그러니까 이건 고민을 하지 말자고요. 얘도 지나는 점 다 변하고 얘도 지나는 점 다 변하는데 중요한 점들만 관심을 가질 텐데 얘는 지나는 점 다 변하고 어떤 점을 막 세팅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저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저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2차 함수부터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그럼 저 친구를 x축 대칭하시면 이렇게 변해요. 근데 이 고유의 폭은 안 변하는데 볼록성이 변해요. 맞나요? 위가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위로 볼록으로 바뀌죠. y축 대칭하면은 빨간색이라는 저 친구가 안 변해요. 똑같아요. 맞죠? 어쩔 땐 변하고 어쩔 땐 안 변해요. 원점 대칭하면 당연히 변해요. 이렇게 180도 회전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그 상황은 그림 그리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데 뭐는 안 변하냐면 이 고유의 그릇의 크기, 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폭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폭은 안 변하는데 뭐가 변한다고? 볼록성은 변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x축 대칭일 땐 변해, 원점 대칭일 땐 변해, 이땐 안 변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시라고. 알았지? 그림 그리는 거야. 됐죠? 그 고유의 폭값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 변하더라도 부호만 변하는 거지 2차 함수의 그 개수의 절대값은 안 변하지. 그래서 2차항의 개수 있죠? 얘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쓸게요. 그럼 절대값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부호는 변할 수 있다. 볼록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길 바래. 다음 직선 보자고. x축 있어. 기존에 있는 직선이 주황색 직선이야. 저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될 거야. 인정합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기울기 변했지? 기울기 변한 거잖아. 기울기 변했잖아. 괜찮아? 그리고 이런 축대칭, 직선대칭 하시면 교점은 어디 생기냐면 x축 위에 생겨. x축 대칭이면 x축 위에 생길 거라고. 맞나요? 나를 기준으로 뭔가를 대칭시킨다면 여기 명치라고 하니? 명치를 기준으로 뭔가 대칭시킨다면 명치를 지나가게 될 거 아니야, 직선이. 맞죠? 그런 거랑 똑같아. 요 점이라고 하는 저 친구가 x축 대칭했기 때문에 x축 위에 있다.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 아무튼 기울기가 변할 수 있다고. 기울기 변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저 5가지 대칭 중에서 이거일 땐 또 안 변해. 뭐냐면 원점 대칭 해볼게요. 만약에 이런 직선을 원점 대칭시켜요. 그러면 이 점이 일로 가고 이 점이 일로 가서 기울기 변하지 않는다. 알았지? 기울기 안 변해요. 오케이? 또 이럴 땐 기울기 안 변해요. 그래서 기울기도 역시나 변할 때가 있고 안 변할 때가 있어서 여기다도 기울기 쓸 거고 여기에다가 기울기 쓸 거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지루하죠? 지루하면 대학을 못 가요.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대칭시킬 거예요. 뭐를? 직선을. 요 직선을 너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똑같아요.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기울기가 1이라면 대칭시킨 이 기울기도 1입니다. 그래서 안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기울기가 변하실 거예요. 변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합시다. 기울기는 언제 안 변하냐면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무조건 안 변하는 건 원점 대칭일 때 안 변해요. 알았죠?
원점 대칭일 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기울기는. 원점 대칭을 시켰다. 직선을. 그럼 무조건 기울기는 보존된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요. 알겠죠? 기울기 보존이니까 당연히 x 개수 앞에 있는 숫자와 y 앞에 있는 개수의 어떤 비율은 똑같을 거라고요. 그런데 좀 이따가 이제 뭘 할 거야? 뭘 하겠지? 0,0 대칭 말고 뭐 3,4 대칭, 2, 마이너스 1 대칭, 임의의 점에 대한 대칭할 건데 원래 점 대칭하면 기울기는 변하지 않아. 점 대칭은 기울기 변하지 않는다. 알았지? 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좋습니다. 10분만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K를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한 점을 각각 Q랑 R이라고 했어요. P라는 점이 몇 콤마면 4,K. Q라는 점은 그럼 몇 콤마 몇이겠어? X축 대칭이니까 이건 공식화 된다고. 그래서 4,-K. R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4,K.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다고. 그 5가지는. 알겠지? 또 왜 웃어? 왜 웃냐고. 알겠지? 요거야? 뭐 웃을 수도 있지. 그때 QR의 길이가 4루트 5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지. 그럼 QR의 길이 구해볼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8이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2K죠?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4루트 5니까 루트 16 곱하기 5는 80이 되겠네요. 80이 되겠다. 그래서 요게 80이구나. 64니까 이 친구 16이 되겠네. 맞죠? 16이야. 맞아요? 그럼 따라서 얘가 16이니까 2K는 4거나 마이너스 4야. 근데 K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그냥 수식풀이고, 이렇게 풀지 말고 내가 원하는 풀이는 당연히 요거일 거야. 이 QR의 길이가 4루트 5래. 그럼 뭐를 의심하셔야 되냐면 1대 2대 루트 5를 의심해야 돼. 그래서 삼각형 그리셔서 여기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 길이가 4루트 5라고 했으니까 이게 4란 소리고 이게 8이란 소리가 되겠지. 맞나요? 그러면 요 x좌표의 차이가 8이니까 당연히 y좌표의 차이는 4가 돼야 되겠지. 인정하시죠? 그래서 k라는 친구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에서 음수 뺀 게 4가 되니까 이 k가 4다. 그래서 K는 2다. 이렇게 구하길 바래, 내 마음은. 알겠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넘어갑니다. 51번 갈게요.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라는 직선 도형을 Y축 대칭했대. Y축 대칭은 뭐라고? X 자리에다가 뭐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X 대입한다고. 알겠지? 그럼 따라서 대칭 이동시킨 친구는 2x 플러스 K가 됨. 맞나요? 그때 이 친구가 4,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너무 쉽다. X에다가 4 대입하고 Y에다 4 대입하세요. 계산하세요. 괄호 1번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바람. 괄호 2번입니다. 원 이 친구를 Y는 X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여기 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원을 가능하면 대칭시키지 마시고 중심만 대칭시키세요. 중심 몇 콤마 몇? 0,2. 그 0,2를 Y는 X 대칭시키라고요. 그럼 몇 콤마 몇? 2,0. 맞나요? 저 점이 어디 위를 지나가? Y는 AX 플러스 2B를 지나가니까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하시면 a 값 구할 수가 있겠네. 맞지? a 값 구할 수가 있나요? 아, 2 대입하면 0은 2a 더하기 2b가 돼. 그럼 a 더하기 b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0이죠. 맞죠? a 따로 b 따로는 못 구하는데 a 더하기 b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52번입니다. 직선 y는 mx 플러스 2라고 하는 저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하세요. 일단 하라고 하니까 그럼 x자리에다가 x 빼기 2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y 플러스 3 대입하세요. y 플러스 3은 m x 빼기 2 맞죠?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럼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대로 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면 당연히 x자리에다가 y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 x 대입하라고. 그럼 이 친구는 x 플러스 3은 m y 빼기 2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동의해요? 얘는 뭐 한 거야? 평행이동. 얘는 뭐 한 거야? y는 x 대칭. 맞지? 근데 그 결과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 했냐면 4,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가 4 대입하시고 y에다 3 대입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또 계산할 거야. 계산하지 말라고. 정리하지 말라고. 정리 안 해도 된다고. 알았지? 정리하는 액션 취하지 말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내가 가르쳤던 5가지가 아니라 이제 변형이 됩니다. 얘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건 지금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응용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먼저 53-1번을 먼저 풀게요. 아래에. 그게 좀 더 쉬우니까. 점 마이너스 3,a를 이라고 돼 있어요. 점 뭐라고? 마이너스 3,a를 뭐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냐면 대하여 거기 써있죠? 9,5를 가지고 대칭시킨다고. 오케이? 이 어떤 한국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 하얀색을 빨간색에 대하여 대칭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길이가 동일하도록 요 점으로 간다. 이 얘기야. 맞나요? 요 점을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고. 알겠죠? 그럼 그 대칭시킨 점의 좌표가 B, 2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교과서적인 풀이는 이거야. 이 점과 이 점의 이 빨간색 점까지의 길이가 같잖아. 이게 개념이잖아. 맞지? 너랑 너의 중점이 이거야. 맞나요? 이거랑 너의 중점이 이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 그냥. 맞죠? 그래서 중점을 구하면 돼. 마이너스 3과 이거의 평균이 9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9니까 얘랑 얘랑 더한 친구는 18이죠.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의 값은 21일 거야. 맞아요? 얜 5지. 그럼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 5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거를 반으로 나눈 게 5니까 얘랑 얘랑 더한 친구는 10이겠지? 그래서 얘는 8이다. 이렇게 하자고. 아시겠어요? 괜찮을까요? 아니, 중점 구하는 건데. 알겠죠? 요런 느낌이야. 그럼 이 친구는 그냥 답만 일단 구해봤어. 실제로 점을 대칭시켜 보실 수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3,8이라는 점이야. 마이너스 3,8이라는 점을 가지고서 이 친구에 대해서 실제로 대칭을 한번 시켜보자고. 이 점을 구해보자는 얘기야. 보통 이렇게 나올 거니까. 알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 9다. 이거랑 이거의 평균이 5니까 얘랑 얘랑 더한 친구가 18이 돼야 되고 얘랑 얘랑 더한 친구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친구는 21이면 돼. 얘랑 얘랑 더하면 18이야. 알았죠?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 되려면 2가 되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교과서적인 풀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얘도 괜찮지만 그 평균 내고 하는 게 좀 어렵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그냥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X방향으로 12만큼 가고 있죠? 그럼 얘 똑같이 12만큼 가겠죠? 그 내분점 구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8이 5로 갔죠? 3만큼 내려갔죠? Y좌표가. 그럼 또 내려가면 돼요. 한 번만 더. 어차피 길이 똑같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점대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대칭이든 상관없이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53번 가보자. 그거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은 2, 1이란 말이야. 원도 그리지 마. 이게 중심이야. 중심만 잘 대칭시키라고. 중심을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시키라고. 알겠지? 알겠어? 하나도 안 어려워. 요 길이랑 같은 거 맞아요? 맞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근데 왜 안 보지? 마이너스 4. 이거는 마이너스 3. 되겠니? 됐죠?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맞나요? 대칭시킨다라고 해서 원의 반지름 안 변한다고. 원의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내가 구할 답은 이걸 중심으로 쓰면 돼요. x 플러스 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어요? 그 아래처럼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점대칭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대칭을 말씀드립니다. 직선을 대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저는 54-1번을 풀겠습니다. 역시나 원이에요. 원의 중심을 써볼게요. 너의 중심은 1, 마이너스 2고요. 반지름은 1입니다. 그때 어떤 직선이냐면 x 플러스 2y 빼기 2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맞나요? 만약에 불안하면 그냥 표준형으로 바꾸세요. 저도 그냥 지금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시겠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직선 대칭할 때는 꼭 부탁하는데 점을 좀 잘 찍어야 돼요. 정확하게 찍어야 되는데 x축 y축 그리지 말고 1, 마이너스 2잖아. 그럼 1, 마이너스 2라는 저 중심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어디 영역에 있을까를 정확하게 찍을 수밖에 없는데 1, 마이너스 2는 여기다 1을 넣어보면 얼마야 y값? 2분의 1이지. 1 대입하면 2분의 1이잖아. 맞아? 2분의 1은 마이너스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2는. 알겠어요? 대충 아무렇게나 1,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찍어주세요. 이런 원인 거야. 그 원 생각하지 마. 어차피 중심만 가지고 놀면 돼. 괜찮아요? 그럼 저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겠다고. 그럼 교과서적인 풀이야. 이 점을 실제로 그림에 그리세요. 대칭, 아이고 씨. 대칭시킨다고.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직이라고 했어. 수직. 요 점의 좌표를 구할 거야. 맞아요? 자, 지금부터 하는 건 교과서적인 풀이야.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답답한 풀이라는 걸 가슴속에 느껴야 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하셔야 돼요, 지금. 꼭 하세요. 갑니다. 그럼 난 이걸 구할 거니까 이 두 개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걸 미지수로 세팅해야 돼. 알았죠? 괜찮죠? 그럼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길이 같아.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있는 거지. 한 번만 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 점은 이 직선 위를 지나가고 있어. 그럼 그 점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식 하나가 나올 거야. 써볼게요. 1번. 중점이 저 대칭 직선을 지난다. 그럼 중점을 구해본다면 2분의 a 플러스 1이 되겠고 2분의 b 빼기 2가 돼. 저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걸 대입해.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b 빼기 2 빼기 2는 0. 이런 게 나와. 그럼 양변에 좋아. 이거 지우고 양변에 2 곱하시면 a 플러스 1이 되겠고 2b 빼기 4가 되겠고 빼기 4가 되나요? 얘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a 플러스 2b는 7인가요? 7이 나와요. 요 관계식 나와요. 근데 나는 a 값이랑 b 값 두 개 필요한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식 하나가 더 필요해.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추가적인 어떤 관계식이 필요해서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수직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요거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동의하죠? 그럼 당연히 수직 기울기인 이 친구는 기울기가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기울기가 2야. 그래서 두 번째, 이 점과 내가 대칭시킬 요 점과 대칭시킨 점의 기울기는 2겠구나. 기울기 표현할게. a 빼기 1 b 플러스 2는 2구나. 인정하시죠? 그럼 곱하시면 b 플러스 2는 2a 빼기 2가 되시겠고 넘겨서 정리하시면 2a 빼기 b는 4가 되겠구나. 얘랑 얘랑 연립하시면 a 값 b 값 나온다. 이런 거야. 알았죠? 자, 지금부터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a 값이랑 b 값이 나올 텐데 구하자. a 값이랑 b 값이 나올 텐데 계산하시면 계산 못하겠는데 2 곱하시면 4a 플러스 2b는 8이 되겠고 더하면 빼기 2b지. 벌써 틀렸어. 5a는 15, a는 3. a가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할까요? 4. b는 2. 그래서 내가 구할 답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요 반지름 아까 얼마였지? 1이었으니까 이 친구도 1이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야. 틀린 거 없지? 맞지? 틀린 거 없어? 지금 이거를 직접 해봐야 돼. 알겠어요? 지금 하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중점 구하고 대칭 직선의 대입. 두 번째는 대칭 직선의 수직 기울기 이용. 이 마인드로 살아가면 돼. 알겠죠? 저도 고3 때까지 당연히 이렇게 구했고요. 죽어라 그렇게 연산했습니다. 자, 또 해보겠습니다. 저걸 느껴야 된다고 해. 다시 말하지만 이게 지금 그렇게 불편하지 않나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해설지에 다 이렇게 써있을 테니까. 54-1번 볼게요. 직선이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래요. 얼마? 2, 마이너스 1. 정확하게 그리라고 했어요. 북한 쪽일지 남한 쪽인지 잘 보셔야 돼요. 자, 2,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2 대입하시면 4지.
마이너스 1이 4보다 아래 있잖아. 그래서 2, 마이너스를 여기 써야 됩니다. 됐나요? 저 점을 뭐 한다고요? 대칭시키겠다고요. 요 점이야. 이 점 모르지? A, B라고 놓으셔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구할 수 있나요? 있죠? 일단 대입하시면 되죠? 식 하나 나오죠, 맞죠? 이거랑 이거의 기울기는 너 기울기 1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지? 똑같이 해서 연립하시면 된다고요. 시나리오 느껴지시죠? 세 번째 문제, 괄호 2번 문제. y는 마이너스 2x랑 y는 마이너스 x 빼기 1이야. 자,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무슨 얘기야?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 좀 그릴게. 그냥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리지 말자. y는 마이너스 2x라는 직선 그릴게. 왜 그러냐면 x축, y축 그리면 그 친구가 자꾸 방해해. 너를 시야를 방해한다고. 그래서 저렇게만 집중하길 원하는 거야. 얘는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직선이니까 요 기울기보다 좀 더 크도록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y는 얼마야? 마이너스 x 빼기 1이 될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다 0 대입하면 얘는 0,0이고 얘는 0,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0,0이라는 친구는 여기 있을 거야. 얘가 0,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0일 거야. 이 원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대칭 직선이 이거잖아요. 이 직선으로 대칭시키라고 했어요. 뭐를? 너를. 그럼 대칭시키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연두색 직선 아닐까요? 이게 답이야. 동의하세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거기 좀 이상하게 구했거든요. 너무 어렵게 구해요. 자, 요 점 알죠? 연립할 수 있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충 구할까요?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보이죠? 그냥 빨리 구할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요점이 잡혀 1, 마이너스 2야.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점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점만, 여기 하얀색 위에 있는 점 0,0만 대칭시켜서 요 점 잡으면 돼요. 맞아요?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시킨 점만 잘 구하자고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 있어요.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점에서 이 점 넘어가는 거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요거 A, B라고 하세요.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여기다가 대입하시고, 요 기울기는 너라는 기울기의 수직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기울기는 1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된다고. 알았어? 괜찮아? 그게 일단 두 번째 풀이는 아닐 거고, 괄호 2번 문제는 아닐 거고, 괄호 1번 문제도 그렇게 풀려져 있습니다. 저걸 안 하겠다고. 안 하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라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자, 이거부터 할게요. 정확하게 그리는 거 중요해요. 알겠죠?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점 찍어버리면 좀 이상해질 거예요. 답이. 답 구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얀색 기울기 얼마? 지성아? 마이너스 2분의 1 맞지? 수직 기울기 얼마 그러면? 2 맞죠? 수직 기울기 이거 2인 거 아시죠? 다 아는 거 맞죠? 그럼 그 기울기를 이용하세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삼각형 두 개 그릴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저 기울기가 아까 2라고 했어요. 모든 친구들 지금 다 2인 거 아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너 대 너의 비율이 1대 2잖아요. 그럼 그 친구를 이렇게 쓰세요. K, 2K. 여기도 K, 2K.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죠. 맞죠? 그럼 얘를 요 점을 K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이 K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이 요 점이에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표현하세요. X방향으로 K만큼 Y방향으로 2K만큼 평행이동 하시면 요 점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K값 나오겠죠? 그 K값 나오니까 X방향으로 이제 2K만큼 Y방향으로 4K만큼 평행이동하면 그 점 나와요. 아까랑 풀이가 다른 건 뭐냐면 아까는 미지수가 A, B 두 개 나왔죠? 얘는 미지수 K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편하지 않으세요? 안 편하면 뭐 한 말 없고요. 따라서 일단 대입하면 1 플러스 K 더하기 2 마이너스 2 플러스 2K 빼기 2는 0이야. 됐니? 그럼 계산 정리 잘해.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오케이.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K는 1이야. K가 1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2가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고요. 2, 4 더하시면은 3, 2가 나와요. 실제로 3, 2 맞네요. 경제적이죠? 느껴지세요? 이게 안 느껴지면 뭐 할 말 없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또 해볼게요. 이건 계산도 안 했어요. 요 기울기 얼마? 1이지. 이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인 거 알아? 알지? 그러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의 그 비율이 1대 1일 거니까 k라는 문자 쓰자고. 괜찮아? 그러면 얘를 k만큼 왼쪽으로 하고 k만큼 올렸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x방향으로 k만큼 왼쪽으로 가. 죄송합니다. y방향으로 k만큼 올려. 이 점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여기다가 슉 대입하고 여기다 슉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k 2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 이 k는 넘기면 5야. 자, 여기서 잘 들어. 이 k는 5지. 그럼 여러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다 k는 2분의 5라고 할 거야.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아니, 여기가 k니까 x방향으로 마이너스 2k만큼 y방향으로 2k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그대로 써. 5만큼 왼쪽으로 가고 5만큼 위로 올려. 알았지? 그럼 5만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3이 되겠고 5만큼 위로 올리면 4가 되겠다. 이 소리야. 구할 수 있지? 괜찮죠? 다음. 답 맞죠? 맞죠? 마이너스 3,4야. 다음에 이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이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점만 똑바로 빨리 구하면 돼. 알겠지? 그럼 이 친구는 역시나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이 기울기는 1이 되겠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고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 그림이 좀 작다. 미안하다. 아무튼 여기 K고 얘가 K야. 그럼 X방향으로 K만큼 왼쪽으로 가고 Y방향으로 K만큼 아래로 내려간다면 너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K는 K 빼기 1이 되고 역시나 2K는 그래서 1이 됩니다. 맞나요? 그럼 요만큼 2K, 이만큼 2K 1만큼 내리고 1만큼 왼쪽으로 간다면 너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랑 1,2라는 점이랑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x방향으로 2만큼 y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하시면 저거 정리하시면 그 아래에 있는 답이랑 똑같겠다. 이거야. 괜찮아? 문제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상한 짓을 하면 맨날 해설 보고 베끼고 찌질찌질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 뭐 할 말 없죠.
왜 다니는지 몰라요. 난 그 학원을 이제. 더 쉽게 만들어주는데. 알겠어요? 요런 느낌이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오지 않으면 수업을 제대로 못 듣고 있는 건데. 알겠죠? 그러니까 자 봐봐. 아니 내가 이용구가 뭐 되게 수업을 되게 이상하게 푼다, 되게 빨리 푼다 라고 해가지고 소개를 받고 와도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그쵸? 오히려 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니까. 알았죠? 잘 받아들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더 진화시킬게요. 아까 그 아래에 있는 유제 문제는 안 돼요. 유제 문제는 안 되고 지금 예제 문제 두 문제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는 건 야매예요. 야매야? 알았죠? 왜 그런지 묻지도 마. 알았어? 난 아는데 어차피 알려줘봤자 의미가 없어. 그럼 왜 그 아래에 있는 유제 문제는 안 되냐면 기울기가 대칭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와 기울기가 1일 때만 돼. 다시 뭐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랑 기울기가 1일 때만 돼. 대칭 직선이. 알았지? 거기 아래에 있는 그 직선은 뭐였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럼 자,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고 대칭 직선으로 어떤 걸 대칭시켜야 돼. 직선으로 대칭시킬 때 기울기가 1일 때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오잖아? 그럼 남들은 진짜 오래 걸려. 한 3분 걸려. 2초면 끝나. 알았지? 2초도 너무 길어. 2초 좀 긴데 1.8초 정도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알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야. 왜냐고 묻지 마. 갑니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아까 했었어요. y는 x라는 직선을 대칭할 때 3,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요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태환씨 몇 콤마 몇이죠? 네. 야, 이 쌍. 몇 콤마 몇이죠? 빼기 3,3. 마이너스 3,3이라고 해야지. 마이너스 3,3 맞나요? 지금 얘 몇 초 걸렸어요, 지금 말할 때? 0.4초 만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빠른 거죠, 맞죠?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고. 얘 끝났어요, 이제 그냥. 다시. 태환씨 다시 얘기할게요. 5,8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세요. 제 몇 초 걸렸어요 지금? 말하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 1초도 안 걸렸죠, 맞죠? 동의하시죠? 그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한다.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쓸 거면 똑바로 써라. 또 병신처럼 쓰지 말고. 잘 들어. 이 점이 결과가 그거였다고요? 그건 원래 그거잖아요. 근데 이 논리가 이래요. 논리도 없어요, 사실. 이거 x좌표죠. 여기 써있죠. x에다 3 대입해봐요. 그럼 y는 3이라고 써있죠, 그러면. y는 3. y는 3이니까 y가 3이에요. 그냥 들어봐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y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럼 y 자리에다 이거 대입해. 그럼 x는 얼마야? x는 마이너스 3이지. 그걸 여기다가 쓰는 거라고. 이 논리로 가봐, 그냥. 아니, 선생, 아까 이렇게 바꾸라며. 맞는데, 여기도 적용시키려고. 다음 요거. 5,8이라는 점을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논리를 말씀드리겠다고. 논리가 없지만 x에다가 5 대입하면 y값 얼마야? 마이너스 5지? 그걸 여기다 쓰라고. y가 8이지? y 8이잖아. 여기다 8 넣어. 그럼 x는 뭐야? 마이너스 8이지? 이게 어려워? 안 어렵잖아. 맞죠? 출발.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킵니다. 기울기가 1입니다. 맞나요? 이 점을 대칭시키겠습니다.
x에다 2 대입하면 뭐라고 인쇄돼요, 그러면? y는 4지.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x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끝. 이거라고. 오케이? 됐지? 얘도 갈게. 0,0을 이쪽으로 대칭시킬 거야. x에다가 0 대입하면 y는 1이지. 됐니? y에다가 0 대입하면 x는 1이지. 뭐 틀렸는데? 아까 내가 저거 틀렸니? 저거 아까 틀렸나요? 아, 이거 마이너스 1이네. 아우, 씨, 큰일 났다. 이거 다시 할게요. x에다가 0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1이지. 맞나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x는 마이너스 1이지.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점, 내가 안 지웠죠? 주어져 있는, 지웠네, 이거는? 저 마이너스 3,4. 저 점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알겠지? 왜냐고 묻지 마. 어차피 어디 가서 설명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기울기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는 빠르게 하실 수 있다 이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풀이 생각한 거야. 첫 번째 풀이 안 하고 싶은 풀이겠지 이제 그거. 안 하고 싶은 풀이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풀 것 같지? 말짱 도루묵이라는 그런 느낌.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거.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비율로 처리하는 거, 삼각형 2개 그리는 거, 그게 제일 좋고, 기울기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하면 1.8초 정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얘기라고. 아시겠어? 놀래기만 하지 마. 써먹어. 알았지? 써먹으세요. 이거는 사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많이 오픈되어 있는 그거라서 뭐 사실 내가 뭐 나만 알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데서 배운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개념 하나 남았어요. 뭐 개념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이미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최단거리 구하기. 중학교 때 공부로 가볼게요.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요. X축 있고요. 그림 안 그려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의 좌표가 2,3인 거고요. 이 점의 좌표가 뭐 5,8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됐죠? 요 점의 좌표를 이거고 A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B라는 점이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임의의 점, 임의 이 점, P라는 점 A, 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AP 더하기 BP의 가장 짧은 길이 최소값 구해줘 라고 하는 게 중학교 언제 나와? 아무튼 언제 나올 거야. 처음 봐 혹시? 공부를 너무 하는 거야 그러면.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자라고 약속했냐면 일단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길이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뭐 얘가 더 짧은지 얘가 더 짧은지 감이 안 와. 그래서 우회적으로 구한다는 건데 이 점을 요 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둘 중에 하나를 X축 대칭해. 그럼 그 점이 2, 일단 마이너스 3일 거야. 근데 왜 대칭하냐면 이유는 이래. 얘를 대칭하는 순간 요 길이 같고 얘가 수직이 되면서 이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돼. 인정하죠? 수직 이등분선이 돼.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랑 이만큼의 길이가 같아져 버려.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를 이거 더하기 이거로 대체할 수 있어. 이해하세요? 난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어. 근데 이거 최소는 와닿지가 않아. 근데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는 와다. 생각해봐. 일로 갔다 일로 가면은 짧은 길이가 아니잖아. 당연히 한 번에 한 직선으로 바로 가는 거, 일직선으로 가는 게 제일 짧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요 친구가 제일 짧겠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널 대칭시킨 게 A'이 되겠고, 너의 최소값은 A'B라는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 P값은 당연히 요 점이 되겠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될 거야. 그때 제일 짧은 길이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중학교 때 살아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딩스럽게 바뀐다면 이걸 겁니다. X축 대칭 할 줄 알잖아요. Y축 대칭 할 줄 알죠? 원점 대칭은 안 나올 거고 선대칭이니까. Y는 X 대칭 할 줄 알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직선이 나오더라도 다 대칭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나와요. 막 나와가지고 뭐 저쪽에 튕기고 지랄 연병을 다 떨어요. 그래도 우린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대칭시킬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이런 마인드야. 문제 풀어볼게요. 대표 55번. 이건 필기할 필요 없죠? 이런 마인드라는 거. 대표 55번. A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의 좌표가 1, 1이라고 한다. 직선 Y는 X 빼기 1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요. 직선 그릴게요. 가능하면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찍을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찍으려면 얘가 북한에 있을지 남한에 있을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지, Y좌표가. 근데 걔가 마이너스 1이잖아, Y좌표가. 그럼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겠지. 그러니까 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1이라는 점을 일단 1 대입하면 1,0이야. 그럼 당연히 1,1은 여기 있겠지 뭐. 괜찮으세요? 그때 여기 위에 있는 점 어떤 점에 대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야, 이거랑 뭐가 달라? 옆으로 보면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저 두 점 중에 한 점을 뭐 한다? 대칭시킨다. 맞아? 대칭시킨다. 그렇구나.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고? 대칭시킨다.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 대칭시킬게. 남들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구하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에서 연립 지랄 연병 떨고 있을 때 우리는 1을 여기다 대입하면 0. 맞아?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2. 맞아? 이렇게 하자고. 알겠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2,0 나왔어? 얘가 널 대칭시킨 점이야. A라는 점, B라는 점. 그러면 B'이라고 할게. 그러면 최단 거리는 요거지. 맞죠? 그래서 내가 구할 답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서 AB'이 되겠다. 맞나요? 요 거리를 못 구하면 대학을 가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55- 아니야, 뭐 다 할 줄 알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문제 하나만 더 할게요. 연습 문제 18번 보세요. 자, 문제 봅시다. X축 있어요. Y축 있어요. 원 있어요. Y축 안 그릴래. 헷갈려. X축 있어요. 그때 A라는 점이 마이너스 6,2가 되는데 Q라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이에요. P라는 점은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이 원에 집착하면 대가리가 아파요.
그냥 어떤 점이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가리 아프니까. 알았지?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느낌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아. 이 점은 정해져 있고 얘 안 정해져 있고 사실 이 새끼도 안 정해져 있어 사실. 인정하죠? 그럼 완벽한 거 이거를 먼저 대칭시키는 게 좋겠지. 얘를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대 최소 뭐 이런 건데 이거랑 이거의 최대 최소 나발이건 간에 이거 더하기 이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로 대체할 수 있고 이제 우리는 이 길이보다는 이 길이로 대체하겠다 이거야. 근데 얘가 원이란 말이야.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원은 닥치고 중심 가지고 놀아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더하기 중심까지의 거리의 최소 길이건 최대 길이건 나발이건 간에 아무튼 최소 길이겠지.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 길이일 텐데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요 길이가 뭐야? 가장 일단 중심까지의 거리가 짧은 길이가 되겠고 거기서 반지름을 뺀 게 진짜 최소 거리가 되겠지. 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가장 짧은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맞나요? 저 길이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부터 중심 2, 4까지 거리를 구하신 다음에 반지름이 3이라고 써있네요. 따라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세팅해보면 마이너스 6, 2, 8이 되겠고 마이너스 2랑 4는 6이 되는 거니까 요 보라색 길이는 10이 되겠고 10에서 3 빼면 답은 7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전 이 문제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에 원이 얹어져 있거나 새로운 직선에 얹어져 있거나 이런 겁니다. 알겠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